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점령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확대하기 위해 신병까지 대거 투입하여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려 하면서 인명피해가 막대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파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공정한 평화에 대해서 논의해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BBC는 7일 영국 국방정보국이 지난 11월 러시아군 사상자가 45,680명에 이르며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월 단위로는 최다라고 집계했다. 그러면서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러시아군에서 매일 1,523명이 사망 또는 부상하고 있다는 뜻이며, 특히 11월 28일 러시아는 단 하루에 2,000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는데 이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러시아군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신병까지 전선에 마구잡이로 투입하는 이른바 분쇄기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땅을 빼앗는 데는 성과가 있었지만 그 대가로 1제곱킬로미터당 50명 이상의 군인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인명피해가 극심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도 이 러시아는 가을 공세 동안에 약 12만 5,800명의 군인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면서 병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고 약 2,35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우크라이나군은 자국의 군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크루스크에서만 우크라이나 군인 38,000명이 사망 또는 부상했다고 주장하나 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유명 군사 블로거 유리 부트소프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군 7만 명이 사망하고 3만 5천 명이 실종 상태라고 추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군인 8만 명이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적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사망자 수는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전쟁 전술이 앞으로도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사망자는 계속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BBC도 러시아군은 대량의 병력을 동원해서 방어 진지를 압도하고 전술적 이득을 얻어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압박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러시아군은 다수의 사상자를 내고서도 신병을 더 모집해 그 부족분을 메꿀 수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현재 여러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이를 꺼리고 있다 그러면서 치솟는 물가 상승률과 환자로 넘쳐나는 병원, 전장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문제가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BBC는 실제로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원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보상금이 올라서 300만 루블, 그러니까 한 4,100만 원까지 올랐다 그러면서 최근 시리아 반군이 알 아사드 정권을 물리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문제도 러시아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 시간으로 8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을 계기로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에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 붕괴와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 전 종식을 촉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사드의 보호자였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리아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됐을,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는 전쟁이라 그러면서 이곳에서 약 60만 명의 러시아군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바로 러시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꼬집은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어서 시리아 정권의 보호막이었던 러시아와 이란을 두고 한쪽은 우크라이나와 경제 악화로 인해서 다른 쪽은 이스라엘과의 분쟁 때문에 약화한 상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통해 이 광기를 멈추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터무니없이 40만 명의 군인과 더 많은 민간인을 잃었다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즉각적인 휴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협상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너무 많은 목숨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고 너무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대로 계속된다면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재차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나는 블라디미르를 잘 알고 있다. 지금은 그가 행동할 때다. 이렇게 말하면서 푸틴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을 향해서도 중국이 도울 수 있다.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설득에 있어서 중국이 적극 행동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코멘트는 전날 당선 후 처음으로 파리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격 회동한 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만남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선으로 이루어졌고 약 30분간 회동했습니다. 이날 회동 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X, 그러니까 옛 트위터에 우리는 우리 국민과 현장 상황 그리고 정의로운 평화에 관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쟁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정당한 방식으로 종식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이어서 우리는 계속 협력하고 계속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힘을 통한 평화는 가능하다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 전략 원칙인 힘을 통한 평화에 보조를 맞추되 두 차례에 걸쳐서 공정한 평화라는 우크라이나의 협상 원칙에도 반복해서 강조점을 찍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후에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화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입장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없이는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는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인지 러시아의 맹공을 견디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강인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동에 40분 넘게 지각을 했고 마크롱 대통령과 회동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에 부정적이었으나 막판에 마음을 바꿨다 그러면서 최대 지원국인 미국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던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설득 덕분에 직접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피력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만난 트럼프 젤렌스키 간의 회동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구체적인 종전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기 재임 당시에 푸틴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다는 점에서 러시아 유리한 방향으로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요구하는 휴전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날 회동으로 인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꼭 러시아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번 회동이 향후 휴전 국면에서 협상의 지렛대가 되기를 바라는 기류가 일깁니다. 이에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가 회동을 성사시킨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실질적이고 공정한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편 텔레그라프는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자체 개발한 새로운 로켓 드론을 공개했다면서 로켓 드론은 430마일 그러니까 692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이는 서방 동맹국에 공급한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길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우크라이나어로 지옥을 뜻하는 페클로라는 무인 항공기는 키우가 올해 공개한 두 번째 유형의 소위 로켓 드론으로 러시아 깊숙이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영 무기 제조업체인 우크로보론프롬은 공식적으로 무기를 국방부에 인계하면서 순항 미사일처럼 저공 비행하는 이 드론의 속도가 시속 430마일 그러니까 692km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155마일 그러니까 250km이고 미국에서 공급한 에이테금스 미사일은 185마일 그러니까 298km를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진영을 향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거리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강력 요청을 했지만 서방 세계들은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기를 권해왔고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과거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이번에 미사일 드론을 개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러시아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8일 미국과 그 동맹이 러시아가 그들이 말하는 전략적 패배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와이탄 국제정세 분석의 주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